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는 내 이름은 용비와 어느 날 난민의 도서를 지금 여기 우리 잃어버린 길을 찾다의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경상고등학교 마우스피스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난민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호원입니다. 최근 뜨거운 사회 문제인데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출입하여 난민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나가 있는 윤석빈 기자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빈 기자. 난민 찬성! 난민 반대! 네, 윤석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출입국 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로 피난온 예멘 난민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시선은 이처럼 그리 곱지만 않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 양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난민에 찬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난민에 찬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 측, 난민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죽자고 살만한 나라 만들어 놓으니까 그저 편히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운 세금 우리 국민들을 위해 써야죠. 그리고 난민들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난민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안 없을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난민을 대표하는 연비 씨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용비입니다.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왔고 직업은 비밀정보요원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 조국을 사랑했기에 국가가 저지른 불의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콩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난민 심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심사관 수가 너무 적어서 난민 신청을 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게 난민 신청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삶은 어떻게 유지해 오셨나요? 사료공장 등에 불법 취업해서 번 돈과 교회와 난민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이상 윤비 씨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인터뷰에 흔쾌히 해주신 윤비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9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씨에게 못다한 질문과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희는 내 이름은 연비를 읽었습니다. 책 속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2부와 3부 사이 연비 씨가 심층적으로 다룬 한국 난민 시스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연비 씨가 언급하신 대한민국 난민 심사 과정과 문제점,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난민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순서도이며 출입국학 난민 신청부터 소송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난민 심사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부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부율이란 다음 단계로 갈 확률을 뜻하는데 이 확률은 점점 줄어들어 2017년 10.7%, 그러니까 단 21명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난민 심사관 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 심사관 수는 8명에서 2018년 37명까지 증가했지만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한 데 비하면 그 수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2017년 한 해 회의 한 번에 처리한 심사를 계산해보니 무려 757건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의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난민 심사 제도가 복불복, 일종의 로또가 되었다면 이는 난민 제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건물로 보이시나요?
이 건물은 바로 철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딴 곳에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난민지원센터이죠. 그런데 최근 정부의 난민지원센터 설립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여 격리시설 혹은 수용시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한국사의 지역민들과 접촉할 기회를 빼앗아 난민들을 더 고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난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라는 지적입니다. 난민들은 신변에 대한 위협이나 심리적 취약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난민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은 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난민 관련 인력 확충, 난민 지원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난민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난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어느 날 난민의 작중 인물 민에게서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날 난민 작중 인물인 미니 학생을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어린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 어린이 센터 생활은 어떠신가요? 재밌는데요? 재밌다니 다행이네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뚜앙 아저씨랑 같이 낚시하면서 노는 것도 재밌고, 중국에서 온 샤샤 동생이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노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역시 슈퍼인사답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네요. 그러면 강민 어린이는 또앙 아저씨랑 차사 동생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생각이요? 전 아무 생각 안 들던데요? 그냥 다 제 친구들이에요. 저 뚜앙 아저씨랑 같이 낚시하러 가기로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같이 가요, 강민 친구.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마주하고 맞이하라. 이 슬로건은 우리가 맞닥뜨린 난민 문제의 현실을 마주하고 미니처럼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시선으로 난민을 맞이함을 뜻합니다. 미니의 이런 순수한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주는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미니처럼 그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주하고 맞이하라!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